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증진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장시간에 걸친 TV 시청이라 영화 관람, 그리고 컴퓨터 작업,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눈이 피로감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다양한 눈에 관련된 건강 증진법들을 확인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강증진법은 CST, 크레니오 사크랄 테라피인데요. 두개천골요법입니다.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기 치유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체에 가벼운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접촉을 이제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눈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골 들어 올리기 그림이 보이시죠? 프론탈 리프트라는 내용인데 전두골, 그러니까 이마와 눈썹 부분 정도까지 10개의 손가락이 촉지되고 화살표처럼 들어 올리는 힘이 적용되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고 해서 이마로부터 손바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락 말락 할 정도의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혜미 교수님이 이어캔들 책 내용에 들어있는 포에드 스프레드에 나와 있는 화살표의 방향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개천골 기법은 저평골 바닥 압박과 감압입니다. 스피노이드 바실라 저평골인데요. 자, 저평골을 이제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볍게 쥐어주는 부분인데요. 손가락을 이완한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완하신 다음에 대상자의 후두골 아래에서 교차합니다. 교차하고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엄지손가락을 올려 환자 양눈의 가장자리 안와 옆에 가볍게 둡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두골을 감싸 안았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눈과 시각의 문제, 사시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후두하근 마사지 기법인데요. 서브 악시피털 머슬인데요. 후두골 전체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 마사지 기법들을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후방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쥐어주는 방법들,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사각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눈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개의 근육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경판상근 같은 경우가 목덜미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눈의 통증과 시력이 침침할 때의 어떤 관여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두반극근 부분이 또 눈의 건강과 매치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반극근 같은 경우에는 축두부와 눈의 위쪽에 집중적인 연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반극근과 그리고 경판상근 부분, 후두 하근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인데 이 부분에 필요한 경추 마사지 기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포츠 키네시오 테이핑 부분입니다. 김효철 외에 대경 북스에서 출판한 내용인데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후두하근에 분포하고 있는 근육들 중에서 두판상근 그리고 경반극근이 있습니다. 두판상근 부분을 테이핑하는 방법, 머리를 앞으로 숙여 경부근을 신장시키고 Y자 테이프의 기부는 어깨 높이 흉쇄에 고정시킨 다음에 한쪽 끝은 목 안쪽으로 하여 귀 뒤쪽 뼈에 붙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쪽 끝은 바깥쪽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3의 끝부분 위에 붙인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경반극근의 경우에 이제 Y자 테이프의 기부를 흉추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후경근을 신장시킨 다음에 Y자 테이프의 한쪽 끝을 목의 윗부분까지 똑바로 붙인다. 그리고 다른 쪽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붙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 주변 마사지를 통한 눈의 피로감 해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컵 모양을 만들어 두드리기. 자, 컵 모양을 만들어서 이마 부위를 두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마 부위를 두드렸을 때 그 이마와 눈썹, 눈 주변 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기분 전환과 두통 완화, 그리고 눈 충혈과 치통, 귀 통증을 예방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 부위를 눌러서 문지르기인데요.
자, 이 부위는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시원한 부분에도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 풍시혈을 눌러주고 눌러서 문질러주고 눈 뒤쪽에 두통이 있을 경우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라시 아스히코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눈이 피로할 때는 뒷머리 경혈증이 천주혈을 자극하라라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천주혈을 자극했을 때 이제 눈 주위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피로 회복과 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 후두하근의 근육 긴장을 풀어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두골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풍부와 풍지 이런 혈들을 우리가 잘 배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눈 주변 쪽 경혈들인데요. 거기 보면 찬죽, 정명, 동자료, 승읍 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죽, 정명, 동자료, 승읍은 근시, 노환, 충혈, 부종 등 눈 질환을 개선시키는 곳입니다. 3초씩 10회, 2초씩 5회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두하근 부위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자, 후두하근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이제 근육들, 뭐 경반극근이라든지 경판상근 같은 근육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우리 막대요법 다시 한번 펼쳐 보입니다. 매일 10분간 실시하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실시했을 때 스트레스, 두통 완화, 그리고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때 찌르는 듯 아픈 곳을 좀 더 자극해 주라. 그러면 눈이 침침하는 등 노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극법이 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혈마찰법, 눈 마사지법인데요. 최일본 교수님은 방광경락 최초 혈인 정병혈을 아름다운 눈을 만드는 곳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곤으로 눈이 맑지 못하고 뿌옇게 보일 때 쥐두시 꼭 누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시, 원시계종과 결막염이나 백내장을 치료하는 경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지로는 눈꺼풀을, 약지로는 눈 아래를 36개 마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좌우로 3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6번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뺀다. 끝나면 손가락을 누른 채 눈을 떠주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으로부터 따스한 열감이 눈동자로 전달되는 것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경혈마찰법 두 번째는 조유도라이치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합곡혈 지압법입니다. 이제 동양의학에서 보면 사청혈인데요. 사청혈은 합곡, 족삼리, 위중, 열결 4개를 소개하고 있는 혈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청혈 중에서 면목, 얼굴과 눈의 증상은 합곡에서 치료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눈의 건강이기 때문에 합곡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귀반사학회 우리 소정영 박사님의 이제 그 이혈요법인데요. 이혈요법 부분에서 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개되어 있는 그림을 잘 확인하시고요. 눈 1점과 2점 그리고 눈 부분 그리고 중앙에 보면 간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곳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귓볼 부분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눈 1, 눈 2, 그 다음에 눈 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귀 마사지 방법은 우리가 강혜미 교수님의 이어 캔들 테라피라는 체계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귀 마찰하기 2번 이 귀 마찰하기 부분과 그 다음에 귓볼을 눌러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이 후쿠다 아보이런 손톱 자극법입니다. 이 체험 사례에서는 혈압이 170에서 90으로 겨우 혈압약으로 관리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일어설 때 어지러움 증상이나 약효가 떨어지면 190, 90까지 가는 등 혈압 관리에 실패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끼손가락 30초, 그 외의 손가락 20초로 이를 2회씩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차츰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졌다. 3주 후에 안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 마사지 2년 6개월 후에 이 시력이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건강 비결로 노안을 다스린다. 3분 손 마사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양로점과 그 다음에 양로혈 부분입니다. 적당한 자극으로 노안을 예방하고 50세 이후에 노년성 백내장을 방지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85세 노인인데 70세의 노년성 백내장에 걸려서 회복한 체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극한 3개월 후부터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자극해줌으로 말미암아 몸이 가지고 있는 눈의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에 보시면 쑥뜸으로 자극하면 독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혈류의 동통감이 사라지고 안질병도 점차 개선될 수 있다라고 소개해 있으니 오늘 양로점과 양로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동파 교수님의 쉽고 효과 빠른 손, 귀, 발 안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 반사구 두 군데, 그 다음에 간 반사구, 그 다음에 상양혈, 그리고 발에 보면은 여태혈과 그 다음에 족이무혈, 그리고 발바닥의 뿌리 부분 눈 반사구를 자극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이무별 기억해 주시고요. 간을 편하게 하며 염증, 부종, 눈의 피로,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에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 마사지 전문가이신 육조영 박사님의 손발 그리고 즐거운 수면 건강법에서는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눈부시고 따갑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일 수 있고 눈 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시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두통, 구역질까지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럴 때 자극해주는 부분, 눈, 어깨, 간 부분, 그 다음에 간은 우측 발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에 있는 신장과 방광 부분, 어깨, 눈 부분을 차례대로 지압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구리다 마사히로 선생님의 손가락 돌리기법 기억하시는데, 구리다 마사히로 선생님이 손가락 돌리기 건강법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안구 정화법입니다. 안구 운동법인데 양손을 쭉 펼쳐가지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동자를 굴려주는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눈에 힘이 생기고 활기를 회복할 수 있고 기력도 충전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손을 쭉 펴시고 양쪽 손끝을 오가는 눈동자 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처럼 먹고 왕처럼 살아라. 우리 장동민 선생님이 지은 책에 보시면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마찰한 뒤에 두 눈을 문지르기를 매양 14회씩 하면 눈의 장애가 저절로 없어지고, 관자놀이 부분이죠. 27회를 문질러라. 광대뼈를 문지르고 손으로 귀를 40번 이끌어 올리고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한 뒤에 그 손으로 이마를 27회 문지르고 입으로는 침을 무수히 합해서 삼키라는 겁니다. 뱉지 마시고요. 그러면 1년 만이면 가히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아진다라고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쑥뜸 온열요법에서 우리가 곡지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곡지혈에다가 뜸을 뜨시면 고혈압, 중풍, 당뇨, 두통, 눈병, 피부병, 월경통, 간질 등에 좋습니다. 특히 눈병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북한의 민간요법 서경환 한의사 내용인데요. 시력보호와 함께 눈의 노화를 막는 운동으로 눈 주변 부위를 비벼주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눈썹 부분에 있는 찬주고요, 사죽공, 그리고 눈 꼬리 부분에 있는 동자력, 눈 아래쪽에 있는 승읍, 그리고 목 내자락인데요, 안쪽에 있는 정명혈입니다. 찬죽을 시작으로 회전하면서 하루에 50번씩 회전을 해주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의 피로와 비만을 막는 사자고추. 사자고추는 피망입니다. 그래서 피망과 식초를 합해서 이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정 선생님이 지은 쉽게 찬 우리 약초에 보면은 결명자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감기를 돕고 정수, 정액을 늘려주며 두통, 비열을 다스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명자 잎과 줄기 전체를 목욕탕에 넣고 목욕을 했을 때 혈액순환과 정신이 맑아진다라고 했고요. 씨는 달에 차로 대용하고 풍해를 없애고 모든 눈병을 다스린다. 눈을 밝게 해준다.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명자는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설사나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인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에 좋은 우리 약초, 배종진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보면 눈 보호,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냉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냉이. 자, 백내장, 녹내장, 야맹증 등 각종 눈병에 좋다. 냉이죽과 냉이환을 섭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 간경화, 간기능, 쇠약 등에도 냉이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합니다. 코로나19도 극성이고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어서도 가정에서나 오가시면서
건강증진법을 잘 적용하셔서 100세 동안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